1227년에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후 몽골 제국의 지도자는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 우구데이 칸이 되었습니다. 저 셋째 아들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우구데이 칸은 수도를 옮기고 계속 항전하던 금나라를 공격합니다. 몽골과 남송의 합동 공격을 받은 금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1236년경 우구데이 칸은 이제 서쪽의 유럽으로 눈을 돌립니다. 총사령관에 바투를 임명하고 몽골 제국 최고의 장수 수부타이를 포함한 수만 대군을 유럽으로 출격시켰는데요. 바투의 군대는 먼저 킵차크족을 섬멸하고 킵차크 대초원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 곧바로 러시아를 침공했고 러시아는 힘도 써보지 못한 채 모스크바, 키예프 등 모든 도시들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유리 2세의 목은 몽골군 깃발에 꽂히는 신세가 돼버리죠. 이때부터 러시아는 몽골에게 2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러시아를 정복한 바투 사령관은 부대를 둘러 나누어 폴란드와 헝가리를 침공합니다. 먼저 1만 5천의 몽골군이 폴란드로 진격해 들어갔고 폴란드의 공작 헬리크 2세는 폴란드와 유럽 각지에서 모은 5만의 연합군으로 몽골군을 상대합니다. 연합군 가운데엔 유럽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추튼 기사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기사단이자 수도자들이다. 야만스러운 이교도들을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주마. 전쟁이 시작되자 추튼 기사단에게 몽골군은 밀리게 됩니다. 이교도 놈들 어딜 도망가느냐. 강한 놈들이다. 일단 퇴각하자. 피해가 커지자 몽골군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추튼 기사단은 몽골군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이교도에 대한 적개심으로 무리해서 뒤쫓다가 매복해 있던 몽골군의 화살에 전멸하고 말았죠. 킬라 함정에 당했다. 나머지 유럽연합군 또한 몽골군의 박살이 나고 헬리크 2세의 목 역시 몽골 깃발에 꽂히게 됩니다. 몽골군은 유럽연합군의 시신이 몇 구인지 세기 위해 한쪽 귀를 잘라보았는데요. 가득 찬 커다란 자루가 9개나 됐다고 합니다. 한편 헝가리를 침공했던 바투와 수부타이의 7만 군대는 헝가리 국왕 벨라 4세의 10만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당시 헝가리는 전 유럽에서 신성로마 제국 다음으로 강력한 국가였죠. 신성로마 제국과 전 유럽에서 병력을 보내주었다. 헝가리가 폴란드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헝가리는 수적 우세인 상황에서 몽골군과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밀리고 있다. 몽골군을 끝까지 밀어붙여라. 헝가리는 초반 전투에서 승리하며 몽골군을 강 건너까지 몰아냈고 좁은 다리를 이용해서 몽골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에 바투는 새벽에 기습적으로 다리를 건너 공격을 시도했지만 중무장한 헝가리군에 밀려 패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내 계산이 틀렸다. 이대로면 큰일이야. 그러나 바로 그때 여기 수부타이가 왔다. 헝가리 몰래 다른 곳에서 나무다리를 만들어 강을 건넌 수부타이의 군대가 나타나 헝가리의 후방을 공격했고 난데없는 포위 공격에 헝가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수부타이 자네는 천재야. 결국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되고 몽골군의 학살극이 시작되었죠. 몽골군을 막을 힘을 잃은 헝가리는 전 국토가 약탈당하고 불타며 헝가리 인구 3분의 1이 학살당했고 몽골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몽골군의 진격에 방패 역할을 해주던 동유럽이 전부 함락되면서 다음 표적이 된 신성로마 제국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헝가리의 병력을 내줘서 병사들이 부족한데 큰일이야. 주여, 지옥에서 온 낙마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신성로마 제국은 이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니, 저들이 왜 돌아가는 것이냐. 코앞까지 왔던 몽골군이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여. 몽골군이 코앞에서 퇴각한 이유는 바로 우구데이 칸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우구데이 칸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칸이 사망하면 모든 황족들이 모여 후계자 선출 회의를 열어야 했기 때문에 칭기스칸의 손자였던 사령관 바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유럽 원정을 중단해야 했던 거죠. 이 아쉬움은 돌아가는 길목의 국가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풀자. 우구데이 칸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구유크가
칸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2년도 안 돼 구유크 칸 역시 갑자기 사망하면서 칭기스칸의 손자 몽케가 칸에 오르게 됩니다. 1251년 몽케 칸은 제국 확장을 위해 이슬람의 서아시아를 노립니다. 자신의 동생인 훌라구를 총사령관으로 한 13만 명의 대군을 출격시킵니다. 훌라구의 몽골군은 먼저 아사신파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훌라구 따위 암살해버리면 그만이지. 후에 암살자를 뜻하는 영단어 어쌔신의 유래가 되기도 하는 아사신파는 해시시라는 환각제를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적대자들을 암살하던 무시무시한 집단이었습니다. 아사신파는 그러나 몽골군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졌고 바그다드 앞까지 진격한 훌라구는 아바스 왕조 알 무스타심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알라의 분노에 몽골군은 개박살이 날 것이다. 하지만 알 무스타심은 항복 요구를 단칼에 거부하며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의 강력한 공격에 대패하며 성으로 도망쳤고 몽골군은 일주일 만에 성을 함락시키며 항복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복수로 바그다드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바그다드 시민 수십만이 학살됐으며 이슬람 과학과 문학의 상징인 바그다드 도서관이 불에 타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책들은 강에 버려졌습니다. 이때 버려진 수많은 책들의 잉크로 강물이 검게 변할 정도였죠. 수백 년 이슬람의 지식과 문화가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항복을 거부했던 알 무스타심은 양탄자에 말려 말발굽에 짓이겨 사망하고 그냥 목을 베라. 이로 인해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던 바그다드가 한순간에 몰락하고 아바스 왕조는 멸망합니다. 이후 훌라구는 아이유브 왕조의 시리아로 향하는데요. 몽골군이 몰려온다. 어서 맘누크 병사들을 불러와라. 알겠습니다요. 시리아는 이집트 지배 세력인 맘누크 왕조에게 원군을 요청했지만 원군이 오기도 전에 몽골군에 공격당하면서 함락당하고 바그다드처럼 학살과 파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바스 왕조, 아이유브 왕조를 차례로 멸망시킨 몽골군은 이제 맘누크 왕조의 이집트로 향합니다. 가는 곳마다 파괴해버리며 다가오는 몽골 군대에 이집트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는데 망하고 이슬람 지역에 우리 맘누크 왕조만 남았구나. 이때 훌라구에게 전령이 도착합니다. 이집트가 코앞인데 이런 일이. 몽케 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황족이었던 훌라구는 몽골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집트를 앞에 두고 돌아가기 아쉬웠던 훌라구는 키트부카 장군에게 이만의 병사만 남겨주고 회군합니다. 키트부카 이집트 정보를 부탁하네. 맡겨주십시오. 이때를 틈 타 맘누크 왕조는 2만 병사로 줄어든 몽골군을 공격했고 이때다. 몽골의 병력이 약해진 틈을 놓치지 마라. 키트부카 장군이 전사하면서 몽골군은 충격적인 참패를 하고 말죠. 당했다. 몽골의 서아시아 정복 계획은 여기서 멈추고 마는데요. 훌라구는 맘누크 왕조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만 칸 선출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분열하며 내전까지 일어나게 되고 몽골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 훌라구의 복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드넓은 초원의 몽골 땅에서 시작해 동쪽으로는 중국 땅을 통일시키고 서쪽으로는 동유럽과 서아시아까지 점령했던 몽골 제국. 그 거대한 제국 앞에 고려라는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